모두 깜짝 놀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같이 폭락이 이어지는 지금 엄청나게 저렴한 수준으로 취득 가능한 귀농 귀촌용 시골집을 준비했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일조량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저렴한 가격대로 대지와 건물을 모두 취득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귀농 귀촌용으로 사용하실 만한 저렴한 시골집을 찾고 계셨다면 꼭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를 가진 시골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거래된 내역이 많다고 말씀드릴 순 없으나 저렴한 가격대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에도 아주 헐값으로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상당히 좋은 현황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권리도 없어 사실상 일반적인 매매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95평의 대지와 73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진 오늘의 집을 반값이나 폭락한 4천만 원대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모두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물건에 대해 소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 뒤 댓글창에 귀농이나 귀촌이라고 적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앞으로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물건 정보를 가장 먼저 시청하실 수 있도록 언급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좋은 정보를 놓치지 마시고 전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대해 상세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으로 접어들어가는 출입로입니다. 대부분 3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아주 원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직접 진입하시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진입이 가능합니다. 마을 내부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형태로 아주 조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는 환경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골 마을의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해서도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물건은 마을의 규모가 크지 않고 외지에서 입주하신 분들도 계신 상황에 별도로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요구도 없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니 실제 현장에 방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거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앞으로 6m 폭의 국유지 정식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바로 옆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량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태가 되며 지금은 비워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마당으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잡풀들이 무성한 상태가 되고 겨울이 시작되며 떨어진 낙엽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조량이 너무나 좋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시는 현황에 있어서 별도로 불편한 사항들은 직접 확인하기 힘든 상태고 무엇 하나 빠지는 내용이 없기에 여러분께선 큰 부담감 없이 물건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처럼 진행 중인 가격대나 조금 더 낮게 취득하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인 건 분명하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내용에 대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각 물건의 대지 면적은 645제곱미터 195.1평이고 계획관리지역의 자연취락지구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에 주택의 뒤편과 측면으로 위치한 창고와 저장고를 철거해 주신다면 더욱 넓은 텃밭 공간으로 활용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뒷집과 지대 차이가 나며 측면으로 접한 도로와도 지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나 좋아 보이고 바로 앞마당에 심어진 수목들을 잘만 관리해 주신다면 더욱 아름다운 주택으로서 사용 또한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40.4제곱미터 72.7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2.4제곱미터 27.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전체 건물 면적에서 주택의 면적을 제외한 148제곱미터 44.7평의 면적들은 모두 제시외 건물들의 면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시외 건물들을 철거해 주신다면 아주 넓은 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택 현황은 3개의 방과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96년 11월 29일입니다. 주택의 외벽은 벽돌 쌓기로 마감되어 있고 창호는 목재 및 철제 창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주택의 난방은 유류 보일러, 취사는 LPG를 활용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워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되니 보일러 작동 여부에 관련해선 다시 한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쁜 느낌을 전해주지 않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따뜻한 채광을 받고 있는 주택이라 외관상으론 상당히 포근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통해 외부에서 걸어 올라가시면 제시외 건물의 측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공간은 대부분 창고로서 사용 중인 곳이고 창고 내부로 저온 저장고도 위치하고 있고 저장고도 모두 감정평가되어 가치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설치된 울타리를 통해 대지 경계면을 확실히 확인 또한 가능한 상황입니다. 집 바로 옆으로 분묘가 소재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쉬울 순 있지만 그만큼 채광량이 좋고 풍수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곳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택의 출입구를 통해 이동하실 때 분묘를 마주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장에 직접 방문 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어떠셨나요?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상태라는 점은 변함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경계와 주변 환경, 그리고 여러분께서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 그리고 권리 분석에 관련한 정보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경계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645제곱미터 195평이고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지 경계면이 반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다른 곳에 침범받거나 다른 곳을 침범하지도 않아 아주 깔끔한 상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위치한 토지들과는 확실한 경계 구분이 되어 있고 남측으로 위치한 주택과도 경계 구분이 되어 있어 별도 측량을 진행하지 않고 자풀 정리만 조금 진행해 주시면 이상 없이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 옆으로 접한 도로에 대해 확인해 보면 도로와 대지 경계 사이로 국유지 하천이 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목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황상 모두 도로로서 활용 중이었고 국유지 정식도로 옆으로 수많은 개인 필지들로도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지목이 모두 도로에 아주 오랫동안 마을길로 사용하시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사용에 관련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의 바로 옆으론 6m 폭의 도로와 접하며 마을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들은 3m에서 4m 폭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6m를 유지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와 주택과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위로 표시되는 건물 중 지금 표시되는 건물이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92.4제곱미터 27.9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1996년 11월 29일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직접 촬영한 내부 사진을 보시면 상당히 깔끔한 상태의 내부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소유자분의 물건으로 추정되는 짐들도 있긴 하지만 옷이나 가구, 전자제품 등은 직접 가져가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주택의 외부는 그리 깔끔해 보이지 않았지만 내부는 상당히 넓은 편에 목재를 이용해 리모델링도 부분적으로는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보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엔 3개의 방과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되어 있어 세컨하우스나 실제 오랫동안 거주하실 주택으로도 손색 없어 보입니다. 이제 제시외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 공간이고 면적은 98제곱미터 29.6평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니은번은 마당으로 위치한 외부 화장실 공간이고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6제곱미터로 1.8평입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디귿번과 리을번은 창고 내부에 위치한 저온 저장고입니다. 저온 저장고의 경우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면적은 4.2평과 9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40.4제곱미터, 72.7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서향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영상 속에서 확인하신 내용 그대로 좋은 채광량을 보여주고 있어 실제 거주하시는 현황도 무척이나 좋아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주택이 소재한 이곳은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소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와 주변 환경이 너무나 좋은 편이라 말씀드릴 순 없으나 조용한 시골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거주 가능한 환경을 원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으며 순창군청까지 자차 기준 2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군으로 이동하시기에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직접 선택까지 이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권리 분석과 금액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론 순창, 담양, 광주, 장성, 고창, 정읍, 임실, 남원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순창군청까진 자차 기준 20분 정도가 소요되며 광주광역시까진 자차 기준 1시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군에서 방문하시기도 그리 어렵지 않은 편에 실제 거주 환경도 나쁘지 않으니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한 물건을 찾고 계셨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오시면 남측 방향으로 순창군청이 보이고 있으며 집 주변으로 이어진 지방도와 국도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고 주변으로 위치한 북남원 IC까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순창 IC까진 자차 기준 23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주변으로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나 순천 완주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에도 좋은 편이니 자차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통행성은 좋습니다. 집 주변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집 주변으로 생활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라 자차 기준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동계 면사무소 방면으로 이동하신 다음 편의시설을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곳도 지금 보시는 현황 그대로 규모가 그리 크진 않지만 시장과 할인마트를 보유하고 있어 실제 이용 현황에서 부족함을 느끼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의 경우 깔끔하게 포장된 왕복 2차선의 도로를 통해 이동하시다 마을길로 접어들어오신 뒤 조금 더 이동해 주시면 되고 마을 내부로 이어진 도로 환경도 좋고 폭도 넓은 편이라 추후 리모델링이나 철거를 진행하실 때에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집 앞마당이나 측면으로 주차를 하시더라도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위성지도를 통해 마을을 살펴보면 주변으로 축사 등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다소 아쉽게 작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도 축사가 하나 위치하고 있는데요. 조금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엔 축사의 냄새에 힘드실 수도 있어 보이니 주변으로 위치한 묘지와 축사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 보시고 입찰에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입니다.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해 본다면 다소 밀린 듯한 경계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 보신다면 실제 영상 속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고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진행하시거나 분쟁의 여지가 될 만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정식도로와 현항도로도 접하고 있어 도로 사용에 관련한 문제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물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511 관련 물건 번호 4번이고요. 오늘 물건에 입찰하실 분들께선 꼭 물건 번호 4번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동심리 426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입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8,900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2회 유찰로 인해 4,300만원에 진행 중이고 반값까지 폭락한 상황이라 이젠 눈여겨볼 만한 가격대라 생각됩니다. 상세한 금액 내용을 설명드려보자면 현재 진행 중인 최저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유찰시마다 30%씩 낮아지는 저감률을 적용했고 4회차엔 3천만원, 5회차엔 2,100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니
평당 5만원에서 13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고, 현재 물건의 토지 평당가는 평당 6만 7천원, 4회차엔 평당 4만 7천원, 5회차엔 평당 3만 2천원에 취득이 가능하고, 건물의 평당 가격은 현재 42만원, 4회차엔 29만원, 5회차엔 평당 20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공짜 수준으로 취득하는 것과 다름없는 수준입니다. 매각기일은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전체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 대지의 면적은 645제곱미터 195.1평이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전체 면적은 240.4제곱미터 72.7평입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택의 구조는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이고, 제시외 건물은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 그리고 판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날은 1996년 11월 29일이고,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까지 모두 등재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보시면 현재 모든 내용들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토지 가액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라 대부분은 주택과 제시외 건물의 가치가 되며, 참고가 필요 없으시다면 조금 더 유찰을 기다려보시거나 철거를 진행하시는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운저장고의 경우 중고로 처분하신 뒤 부분적으로 금액 회수를 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시면 대상 물건은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관절리에 소재하는 순창 동계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와 임야, 그리고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지대고요. 대상 물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사다리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현재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북서측으로 6m 폭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그리고 주택 내부로 기본적인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제시외 건물도 모두 매각 포함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시면 임차인이 없고 2차례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해 점유자 확인은 불가능하였으나, 주민등록 등본상 채무자가 등재되어 있어 점유관계란에 채무자 점유라고 표기했습니다.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보시면 2016년 12월 1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장과 충분한 고민 후 금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값싸고 좋은 물건들로 찾아올 테니 전국에 저렴하면서 좋은 매각 물건을 찾으실 때는 땅땅정보통을 찾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추가로 멤버십 운영도 하고 있으니 더 좋고 많은 혜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 후 혜택은 커뮤니티 공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세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